우리나라 지공에서는 이런 PAP를 대입하는 지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랜덤으로 레이아웃을 해줬던 거죠. 네,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를 하고 싶었던 핵심인 거예요. 자, 김현범 선수가 정말 많은 위기를 딛고 본인의 생애 첫 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뭉클하네요. 첫 승이 이렇게 어렵구나를 네. 느끼게 됩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다뤘던 내용도 있고, 이제 유튜브가 아닌 지금 현재에서도 현재에서만 다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여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본인이 프로샵을 운영하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안 계시고, 그럼 지공에 대해 관심이 있으셔서 지공 공부를 하고 계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네. 두 분, 세 분 정도. 자, 일단은, 이게 너무 심화 쪽으로는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게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분명히 프로샵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거고, 프로샵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정보는 꼭 알으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공, 지금 제가 이렇게 3개를 적어 놨습니다. 네, 뭐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딱 지공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지공이라는 단어는 뭐 우리나라의 단어예요. 근데 뭐 한자어로도 해석이 되는 아예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킬 지자에, 네, 그리고 그 세공하는 공이에요. 그래서 손을 이제 구멍을 뚫는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지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외국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드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드릴러라고도 합니다, 지공사를요.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항상 볼링장마다 프로샵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프로샵은 프로가 하는 프로샵이 아니고 그냥 지공을 하는 곳이 프로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초반에 시작했을 때 다 지공사분들이 프로구나 라고 또 그렇게 또 알고 들어가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제 지공이라는 이 단어적인 의미를 찾았을 때는 내 손에 가르칠 방향을 뚫어내는 작업을 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손은 여러 가지의 이런 방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손을 갖고 있지 않아요. 뭐 지문도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손이라는 거는 뭐 오장육부랑도 연결돼 있고 막 이런 얘기도 있지만, 보통 볼링에서의 손은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프로샵에서 지공사가 잘 맞춰줘야 하는 그런 거를 지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지공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갈 건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지공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린 거고, 자,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볼링을 치시다 보면 볼이 막 이렇게 출시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볼이 있고,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볼, 뭐 여러 가지 볼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혹시 구력이 10년, 뭐 20년 이상 되신 분이, 15년 이상, 10년 됐다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력이 10년 이상 혹시 있으실까요? 안 계시는군요. 자, 일단 제가 과거로 좀 여행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40피트가 하우스 패턴이었어요. 38피트, 40피트. 혹시 피트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계시죠? 만약에 지금 본인들이 치고 계시는 볼링장에 38피트의 하우스 패턴이 깔렸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밀린다고 느끼시겠습니까? 돈다고 느끼시겠습니까? 무조건 돈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38피트, 40피트가 밀리는 정비였었어요. 이게 왜 밀리는 정비였냐면 외피가 너무 안 좋은 시대였었어요. 네, 그래서 볼링의 발전사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우레탄이라는 볼, 뭐 고무로 만든 볼, 이런 볼들이 처음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좀 강도를 올린 플라스틱 볼로 이제 출시가 됐다가 다시 우레탄형의 볼로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리액티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리액티브에서 강화된 볼들이 나온 시기가
2000년대로 전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대 이전 옛날에 볼링을 쳤던 사람들은 옛날 볼에 심취해서 그 볼을 구해서 딱 치는 순간 하드볼이에요. 그 정도로 외피가 너무 안 좋은 외피에서 쳤었고, 그때 당시에 혹시 지금 이런 합성 레인 몇 군데나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다 죄다 우드 레인이었어요. 우드 레인과 이런 합성 레인의 또 이런 경도 차이나 이런 속도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시대에는 많이 도는 레인에서 쳐도 밀리게 느끼면서 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볼링공은 그때에 비하면 진짜 한 몇만 배 좋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역사를 딱 거슬러 올라갔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발전을 했냐면 코어가 먼저 발전을 했습니다. 왜 코어가 먼저 발전을 했냐면 볼링공에 원래는 코어를 안 넣고 이제 플라스틱 공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하드볼, 그게 이제 초구볼이었거든요. 레인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코어를 장착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장착함으로 인해서 공이 움직임으로 인해 사람들이 아 신기술이다 하면서 발전해 갖고 왔고, 또 그로 인해 제도가 생기고 제한이 걸리면서 뭐 쉽게 따지면 옛날에 막 오른쪽 그 구멍에다가 동전 박아놓고 납덩이 박아놓고 막 이렇게 볼링을 쳤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넣고 치다 보니까 이제 USBC라는 이런 국제 기구에서 아예 규정을 만들어내서 못하게 만드는 규정까지도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볼 회사는 볼링공을 아무래도 판매하는 입장에서 아 그래 코어에다가 납땜이를 한번 박아보자 하면서 나온 게 매스바이어스형 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코어가 발전을 했고, 코어를 발전시키니까 외피를 이제 오일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고 레인이 이런 형태로 바뀌니까 아 그래 우리 외피도 한번 강화해 보자 하면서 좀 더 마찰이 센 외피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볼들이 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뚫어도 어떻게든 돌게 돼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볼링공의 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외피예요. 외피가 한 70%를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대표적으로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혹시 뭐 아시거나 대답하고 싶으신 분은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외피가 70%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레인에 직접적으로 닿는 면이라서. 정답이에요. 하지만 자, 외피가 70% 당연히 여기에 닿는 부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어 중에 가장 센 코어를 따지자면 뭐 해머에서는 블랙 이도우가 있을 거고요. 뭐 모티브에는 자칼이 있을 거고, 뭐 스톰에서는 뭐 코드 시리즈가 있을 거고, 여러 회사마다 코어에 이런 최고급 성능을 자랑하는 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외피가 만약에 플라스틱, 지금 현재 아이스 스톰이라든지 이런 하드볼에 외피를 장착했다면 그 공은 진짜 도는 공이 될까요? 그쵸. 뭐 그 레디컬사에 나온 스파이럴인가요? 스파이던가 아무튼 그런 볼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 타부 스페어라는 볼도 있고, 코어를 엄청나게 좋은 걸 껴놔도 결국은 외피를 약한 걸 끼는 순간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링공의 가장 중요한 훅을 관장하는 건 외피예요. 그리고 나머지의 뭐 볼러의 회전 능력, 그리고 레인 패턴, 그리고 레이아웃과 이런 볼의 뭐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공의 성능이 좋다 안 좋다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외피가 70%를 관장하더라도 30%의 극대화를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레이아웃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핵심인데,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뭐 이걸 또 사전적 의미로 했을 때 혹시 레이아웃이 뭔지 혹시 레이아웃 그냥 레이아웃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레이아웃은 그냥 건설이나 뭐 이런 데서 설계를 하는 걸 레이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설계를 하는 작업인데,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지어도 땅의 수평이 얼마나 잡혀 있고 이 땅의 지반은 얼마나 뭐 딱딱한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반하에 그 건물에 대한 레이아웃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볼링은 레이아웃에 대한 의미를 땅의 지반과 뭐 어떤 재질인지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1번부터 10번까지의 볼러에게 모두 다 똑같은 레이아웃을 해주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의 제일 안 좋은 관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친구가 약지 위에 볼이 뚫려 있어. 나도 약지 위에 뚫어야지 하면서 딱 뚫어갖고 쳤는데 공이 안 돌아요. 그래서 지공사한테 가갖고 왜 내 공은 안 돌고 이 친구는 돌아요? 네가 그렇게 쳐서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 지공사분들도 생각이 있으셔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자,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의 이론과 지금 현재의 이론은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진짜 200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외피가 안 좋을 때 그때 핀 다운을 하면 공이 진짜로 도는 공이었어요. 진짜로 돌게 뜨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핀 다운을 하면 공이 밀려요. 이게 옛날 이론가와 지금 이론가의 대립이 지금 제일 심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대립이 왜 심한지에 대해서 건설적인 토론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옛날부터 지공을 하셨던 분들은 신정보나 지금 현재 볼링공이나 이런 재질이나 외피에 이제 약간 무관심한 채로 옛날의 이론을 쭉 갖고 오다 보니까 좀 충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제 우리 이용우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성적인 지공에 치우쳐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받아오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이 레이아웃이 볼링공의 30%의 성능을 올리고 떨어지고인데, 제가 볼 리뷰를 하는 거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제가 볼 리뷰 하는 거 뭐 거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현범한테 속았다 하신 분 있으면 또 손 들어보세요. 네. 속아서 볼링공이 아니 좋다고 그래서 뚫었는데 왜 내 공은 안 돌아,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여기서 이제 풀게 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PAP 펜 파인애플 애플펜 아닙니다. PAP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정확한 명칭은 P는 포지티브라고 정방향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의 반대 표현은 네거티브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A는 엑시스, 네, 지점을 표기합니다. 엑시스, 내가 딱 지점, 포인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합해서 엑시스 포인트, 지점의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P가 이제 포인트에서 포지티브 엑시스 포인트.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PAP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레이아웃의 PAP가 있고요. 그리고 볼러의 PAP가 있어요. 이 두 지점이 합한 공통된 점으로 우리는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쉽게 따지면 요리를 하는데 어차피 소화가 되고 입에 넣는 게 이제 PAP라면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른 PAP는 볼러일 거고요. 음식을 어떻게 짜게 하는지 맵게 하는지에 대한 레이아웃, 그런 레시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레이아웃에 대한 PA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입에 넣는 건 같아요. 그런 입에 넣기 위해서 과정들을 합쳐 놓은 게 이제 PAP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PAP는 지공을 할 때는 그 점을 찾아서 지공을 할 것이고요. 이게 조금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거예요. 이게 PAP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핀이 있고 매스 바이어스가 있고 중약지와 엄지가 딱 뚫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레이아웃에서 이 지점을 찾기 위한 이 그림을 그려갖고 가는 게 레이아웃의 PAP고요. 볼러가
볼링공을 굴렸는데 여기에 가장 시작되는 지점에 생기는 점이 볼러의 PAP인 거죠. 이 점과 이 점은 공통의 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좀 어렵게 이해하셨다면 간단하게 PAP를 재지 않으면 절대 레이아웃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드볼을 굴릴 때 제가 뭐 간단하게 한번 실험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잠시 저쪽에 있는 분 레인 뒤쪽으로 한번 오시겠어요? 이쪽으로 한번 이제 모여 보실게요. 간단하게 여기다가 테이프를 하나 딱 붙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대충 딱 굴렸는데, 지금 테이프가 멀리 퍼져서 움직이잖아요. 멀리 퍼져서 움직인 건 저 테이프는 PAP 지점이 아닌 거예요. 각자마다 내 PAP가 존재합니다. 공통적으로 그 테이프의 지점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 PAP라는 건 각자 모든 사람들의 구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거죠. 이거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요거의 뜻은, 다 쉽게 얘기해서 PAP란 공을 처음에 딱 굴렸을 때 얘가 한 곳에서 이렇게 굴러가게 나오는, 내 처음에 굴렸을 때 한 점에서 시작되는 회전의 축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볼링공을 굴릴 때 팽이 굴리면 한 곳으로 막 돌리잖아요. 그 자리를 PAP로 잡고 우리는 위치를 잡아서 레이아웃에 대입하는, 약간 이런 방식의 레이아웃을 하는 게 공통적인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방법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지껏 아마도 그 황순국 씨 그때 유튜브를 찍기 전까지는 아마 이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PAP를 쉽게 찾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기에 테이프를 딱 붙였어요. 아까 방금 제대로 안 맞았죠? 그러면 또 다른 데다 붙여보는 거야. 여기다가 딱 붙여갖고 한 번 더 굴려봐요. 일단 지금은 약간 좁아졌죠? 그죠? 여기서 또 이동해서 한 곳으로 굴러가게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드볼을 지금 제가 던졌잖아요. 하드볼은 플레이어가 한 줄로 나와요. 근데 일반 볼은 막 플레이어가 넓게 나오기 때문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뒤에 있는 분들이 그 지점을 찾아주거나 혹은 카메라로 찍어 놓고 내 손에서 빠질 때 한 곳으로 굴러가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테이프를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동시켜 갖고, 자, 다시 한번 굴려볼게요. 자, 지금은 조금 더 좁아졌죠? 그죠?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한 곳에 들어갈 때까지 요것만 정해 놓으시면 어디 샵을 가던 내가 여기가 PAP다라고 얘기만 해주면 아마 다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공사분들은 저 지점을 제하하는데, 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본인들이 지공을 할 때 혹시 치는 걸 봐주신 프로샵 사장님들이 계셨나요? PAP 재주셨나요? 최근 들어서 재주셨나요? 아니면 예전부터 재주셨나요? 좀 예전부터 재셨나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구질을 맞춰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PAP는 프로샵에서 재주는 것도 맞지만 재줄 만한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본인 스스로 재서 지공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는 거죠. 자, 자리 한번 앉아보시고, 자, 정확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는데, 아까 다시 볼 리뷰로 넘어가 볼게요. 왜 볼 리뷰를 할 때 김현범한테 왜 속았습니까? 제가 그때 했던 게 패럴렉스 오리지널이요. 네. 정말 좋았어요. 네. 30게임까지. 하고서 거의 하드볼의 느낌처럼 안 네. 자, 그거는 속은 게 아니에요. 좋았잖아요. 그죠? 네. 30게임 치는 동안 오일이 흡수가 됐을 거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 그 볼은 오일 흡수력이 되게 좋은 볼이었거든요. 저도 30게임, 저는 10게임 지나가지고 볼이 똥볼이 됐어요. 아무튼, 자, 왜 김영범한테 속았냐고 이제 몇몇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항상 하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국민지공, 어디죠? 그쵸. 약지 핀업에 뚫어주신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약지 핀업에 뚫었는데, 공이 진짜 개판으로 간대요. 너 이거 레이아웃 내가 해서 뚫어봤는데 이 볼 플레이어 제일 넓게 나온다며. 근데 나는 플레이어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저한테 막 따지시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 쳤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그분의 치는 거 보고 탁 했더니 이제 수치적으로 조금 이제 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수치가 나왔는데, 그건 이제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건데, 레이아웃이 그 사람한테 맞게 뚫렸는지가 관건이거든요. 여기서 공을 이제 성능을 올리고 떨어뜨리고는. 근데 이분은 지공사에게 나 제일 돌게 해줘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지공에서는 이런 PAP를 대입하는 지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랜덤으로 레이아웃을 해줬던 거죠. 네,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를 하고 싶었던 핵심인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식당에 딱 갔어요. 식당에 가서 짬뽕을 시켰는데 저는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안 맵게 해주세요. 네, 손님 하고 와서 캡사이신을 한번 확 부어갖고 갖고 온 거야. 왜 이렇게 매워요? 저희 원래 이 맛인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걸 안 해준 거잖아요. 이게 진짜 대다수예요. 특히나 투핸드들 같은 경우는 지금 투핸드나 덤리스 있으세요 혹시? 투핸드나 덤리스? 두 분이시, 세 분. 자, 투핸드 중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던 2LS에서 그 스톰에서 지급한 그 레이아웃 그대로 똑같이 그냥 해주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투핸드 분들은 이렇게 트랙이 나오면 이제 뭐 맞춰서 뚫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프로샵에 전파가 안 되고 교육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제가 아무래도 뭐 제 능력인지 뭐 어떤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매체가 발달하고 많은 정보들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투핸드 분들이 아주 좋은 레이아웃들을 하고 계신데,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곳에다가 이런 트랙이든 다 뭐 이렇게 뚫어줬다는 거죠. 네. 그냥 투핸드다 하면 다 이렇게 뚫어줬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혹시 경험해 보신 적도 있으시고요? 그냥 맞춰서 뚫으셨었나요? 네, 아주 다행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지공사가 아닌 볼러분들께서 이런 정보를 알고 들어가면 지공사분들은 그걸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프로샵은 건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프로샵은 손님이 뭔가 요구를 했을 때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하는 게 프로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부터는 계속 뭔가 건의 있는 프로샵으로 왔기 때문에 뭐 본인의 이런 레이아웃에 뭔가 의심이나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 너가 못 쳐서 그래로 많이 이제 좀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여러분들이 프로샵에 가서 제 PAP는 몇에 몇입니다. 저한테 50도에 몇 인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네 하고 이렇게 해주고 손님이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해서 만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미국을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은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좀 뭔가 파고들고 연구하는 약간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엄청 공부해요. 그냥 구글에다가 치면 다 나오거든요. 솔직히 따지면요. 그래서 구글에 다 쳐갖고 이걸 엄청 공부해갖고 프로한테 가서 프로샵에 가서 나 이렇게 뚫어줘. 그러면 오케이 하고 이렇게 뚫어줘요. 왜냐? 프로샵은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숀 래시, 뭐 터미 존슨, 뭐 앤서니 사이먼슨 이런 사람들이 샵에서 그림을 그려주지 않고요. 그냥 진짜 드릴러가 있어요. 월급 받는 드릴러가. 예, 그숀 래시라는 애나 뭐 앤서니 사이먼슨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프로샵이 막 7개, 8개 정도로 퍼뜨려 놓고 자기 이름으로만 샵을 해놓고 다 직원들이 있어요. 그럼 볼러가 가서 이렇게 뚫어줘 하면은 오케이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는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그림을 그려서 갖다 주면 이렇게 뚫을 수 있는 만족스러운 지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그 30%가 상쇄가 되고 100%의 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부터 PAP 재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링공이 이렇게 있고 중약지와 엄지가 뚫린 공이 있고요. 그리고 볼링공이 이렇게 있고 중약지만 뚫린 3핑거와 2핑거의 볼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볼링공을 굴렸을 때 아까 테이프가 한 곳으로 지나갔던 부분이 이 지점이다. 이 지점이다로 했을 때 우리는 이걸 수치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는 이런 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가 없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줄자 같은 걸로라도 이렇게 해서 그으셔서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중약지 브릿지와 엄지 쪽 라인에 선을 이렇게 딱 그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내가 뚫린 지점과 엄지가 뚫린 지점에 1대1 정중앙에 자리를 찾아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인치다 하면 2인치겠죠. 이 자리는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90도 수평의 선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90도. 요게 핵심입니다. 요걸 정확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프로샵 사람들은 되게 90도로 잘 그립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빨간색 점인 PAP 라인에 똑같이 90도로 선을 딱 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는 수평 거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직 거리라고 합니다. 수평 거리는 영어로 표현하면 뭐 horizon 라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수직 거리는 vertical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직 거리와 수평 거리의 수치만 알고 있어도 프로샵에 말씀하시면 그 수치대로 레이아웃이 가능하죠. 자, 수평 거리가 예를 들어서 5인치다, 수직 거리가 1인치다 하면 이 5인치와 1인치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항상 치던 타법으로 쳐요. 그래서 PAP가 5인치와 1인치가 나왔어. 정말 잘 쳤어요. 한 달 동안 이걸로 막 상금도 따고 정말 좋은 실력을 냈어요. 근데 갑자기 영상을 봤는데 뭐 김현민 프로나 어떤 프로가 손목을 이렇게 잡으면 정말 좋습니다. 혹은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뭔가 내 피지컬적인 변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었거나, 혹은 뭐 옆에 계신 어떤 분이 오셔서 야, 너 손 이렇게 치면 안 돼, 이렇게 돌려서 쳐봐, 이러면서 뭔가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수치는 영원할까요? 바뀔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 이 현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현재를 쏟아부은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현재 치고 있는 타법에 모든 걸 맞춰야 돼요. 바뀔 수도 있겠지만 뚫기 전에 한 번은 체크해 놓고 가져갈 필요도 있는 거고, 그만큼 자기의 현재를 사랑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훈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훈수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하는 볼링에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그렇게 쳐야지만 절대로 PAP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지만 좀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PAP가 딱 바뀌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변하는데 뭐 샷이 계속 변할 수도 있어요. 무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건 내가 정말 이렇게 뜯어서 쳐야지 하다 보면 오버페이스 돼서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뭐 그렇게 심하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본인들의 하는 샷에 되게 집중하고 되게 좀 애정을 쏟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지공 수업의 핵심이 내 자신을 사랑하라거든요. 본인의 하는 볼링이 최고로 잘하는 볼링이고 본인이 하는 볼링이 남들도 따라할 수 없는 자신만의 볼링이라는 거예요.